다음 내용은 또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지는 게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내란 선동 혐의로 이제 체포가 돼 있죠. 그런데 계엄이 있었던 날은 12월 3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통령실 민정수석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3, 4분가량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통화 전후로 해가지고 황교안 전 총리가 SNS에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고요. 이 연결고리 때문에 황 전 총리를 체포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어쨌든 내란 선동과 관련된 혐의 의심 이게 짙어지는 통화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황교안 전 총리는 김주현 수석을 통해서 아마 당시 상황 파악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계엄을 선포한 거고 이 계엄 선포의 그런 취지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냐 이런 걸 문의했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에 대해서 이제 김주현 수석이 얘기하니까 그걸 근거로 저기 이제 화면에 나오듯이 종북주사파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우원식 한동훈도 다 체포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내란 선동성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특검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김주현 수석하고 이 황교안 총리하고 법무부에 같이 근무를 했던 전례가 있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쨌든 황교안 전 총리가 김주현 수석을 통해서 당시 상황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떤 판단에 근거해서 저런 메시지를 냈던 거 아닌가 그 연관성을 지금 특검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전화를 한다고 해서 받을 정도면 두 사람의 관계가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으로 같이 일을 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콕 집어가지고 저 두 사람을 얘기한 부분이 의심스럽다. 특검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저도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또 전혀 반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규현 당시 민정수석이 비상계엄의 진행 과정을 사전에 다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 비상계엄의 실행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당시에 그런 심야의 국무회의가 있었고 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용산의 대통령실 수석급들은 사실은 굉장히 당황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민정수석이 계엄에 사전에 모의했거나 가담했던 정황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민정수석을 통해서 황교안 총리가 내란을 선동하라는 어떤 사전에 사후에 교감을 받고 했을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황교안 총리가 배상계엄이 터졌다는 걸 뉴스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편한 사람이 당시 민정수석 아니겠어요? 장차관으로 일을 같이 했고 또 법조계 또 선후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한 사이에 가서 확인을 전화를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김기현 수석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뭐 조사를 받았겠죠. 근데 거기서 뭐 계획을 사전에 알아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요청했다기보다는 뭐 이런저런 설명과 저희들 좀 당혹스럽습니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황교안 총리는 자신의 본인의 뜻대로 SNS에 저는 과격한 글을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둘 사이에 그 시기에 SNS를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김기현 민정수석이 황교안 당시 전 총리하고 사후에 교감을 해서 내란 선동을 무슨 협의했다고 저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확증할 만한 그런 증거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장외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하고 한동훈 전 대표인데 두 사람 모두 법무부 장관을 역임을 했죠. 근데 박범계 의원이요. 한동훈 전 대표에게 내통 의혹을 좀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씨가 말 그대로 저는 항소 포기할 것이다. 항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미리 알았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폭풍 말 그대로 SNS를 한 거예요. 그 시간도 앞뒤를 따져보면 결국은 내통하고 있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박범계 의원이 얘기하는 게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1시간 자정이 되기 1시간 전 11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SNS를 올려요. 그리고 자정이 되면 항소 포기가 되죠. 그리고 곧바로 새벽에 검찰은 자살했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이것이 무언가 알고 한 거 아니냐는 박범계 의원의 의심입니다. 아니 설사 알고 했더라도 그걸 내통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가요? 아니 검찰에 오래 근무를 했고 때문에 이제 항소장을 제출해야 되는 그 데드라인을 알고 있었고 근데 검찰 내부의 기류를 대충 파악해 보니까는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거나 혹은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정도를 파악을 못 했겠습니까? 알 수 있겠죠. 전직 법무부 장관이고 검찰에 오래 근무를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메시지를 낸 걸 가지고 내통이라 함은 한동훈 전 대표가 사주하고 그래서 검찰이 일부러 공소장을 안 내고 일종의 이제 이 자작극을 벌였다. 뭐 이런 정도가 돼야 내통인데 예. 그런 게 아니라 미리 저간의 사정을 파악해서 SNS 메시지를 낸 걸 가지고 내통이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예. 아니 박범계 의원도 법무부 장관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중요 사건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 항소를 둘러싼 이 결정이 안 나고 있으면 그 분위기가 밖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짐작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이슈에 대해서 여권을 굉장히 강하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박범계 전 장관께서도 반론을 펴는 거긴 한데요. 저는 두 분이 이제 뭐 토론을 제안하고 토론을 하자 말자 이게 그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예. 한번 정말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토론이 성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보고 싶긴 그래서 하죠. 서로 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서 예. 이 시시비비를 한번 가리는 토론을 물론 그 시시비비에 대해서 한쪽이 원사이드하게 이기고 한쪽이 원사이드하게 패배하는 그런 결론은 나지 않을 거예요. 예. 저마다의 논리가 있고 저마다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 보면 너무 이 감정적인 정쟁으로만 치닫는 이런 어떤 여야 간의 현안이나 이견을 둘러싼 논란을 조금 정제된 토론 형태로 전직 네. 법무부 장관들이 한다면 국민들이 이 사안을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예. 여야 간의 이런 감정적인 대결 일변도로 흐르는 그런 정쟁도 조금 연착륙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저는 MBN에서 한번 유치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박범계 의원이 전제를 달았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해서 뭐 쪼다 또 뭐 개 XX 뭐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어떤 그 토론 태도 그에 대해서는 내가 응할 생각이 없다. 항소 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난 것처럼 얘기하니 예, 그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오늘 얘기도 하겠습니다. 예.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깐족거리는 태도 좀 바꿨습니다. 저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계속 토론하자는 거죠. 그런데 한 전 대표 특유의 예전에 이제 법무부 장관 할 때 법사위에서 나오면 그런 장면들은 연상이 되는 건데 이런 좀 태도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이제 이슈화시키고 공론화시킨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인 건 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점을 했죠. 이슈 파이팅 능면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여권 내에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반박도 하고 비판도 하는데 그때마다 한동훈 대표는 토론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조국 전 장관이 참전하면 토론하자. 조국 전 장관 결국 빠졌고요. 추미애 전 장관이 참전하니까 토론하자 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법무장관 모든 사람이 참전을 했을 때 한동훈 대표를 당당하게 토론합시다라고 했는데 계속 지금 토론을 지금 철회했기 때문에 네. 박범계 장관마저 이제 철회하면 사실은 전직 법무장관끼리의 토론 성사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라디오에서 박범계 장관이 저렇게 조건을 달았지만 토론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 한동훈 전 장관 제가 SNS 보니까 토론을 수용한 걸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간과 장소를 아무데나 정해주시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손하게 하겠다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박범계 지금 의원이 깐족거리지만 않으면 하겠다라고 말했으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바로 받아서 공손하게 할 테니 하십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네요. 예. 그럼 박범계 전 장관이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박원석 의원 말대로 정말 저 깔끔하게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정말 누구 말이 맞는지 국민들 앞에서 한번 예. 토론을 좀 정말 깔끔하고 객관적이고 정말 품격 있는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뭐 저는 제가 볼 때 그 내통 이야기 아까 나왔었는데요. 상소 포기를 미리 알고 검찰 조직하고 내통했을 거라는. 제가 그래서 한번 SNS 들어가서 확인해 봤어요. 그날 그 항소 포기 마감 시한 11시에 SNS 처음 올린 게 한동훈 대표가 맞는데 예. 그건 채널A의 보도를 인용하고 자기도 알고 그걸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채널A의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지금 항소 마감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상한 기록을 하고 있다. 라고 나오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걸 직감을 한 거죠. 아, 이게 법무부에서도 어디선 무슨 논란이 있어서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주목을 하자고 공론화 시킨 거고 그렇게 당연히 지켜봤지 않겠습니까? 야심한 시간에. 12시에 당연히 지나서 안 됐으니까 자살했다고 정치적인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내통이 됩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법조인 출신이고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대목이지 않겠어요? 예. 이제 그걸 가지고 실시간으로 그걸 공론화시키고 이걸 이슈를 크게 만드니까 내통했다고 덮어 씌우는 걸 보면 박범계 의원께서도 토론에 임하면 막상 이렇게 사실 전투 능력이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NS상에서 이제 서로 주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공손하게 할 테니까 바로 시간 잡자. 그러니까 또 박범계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박 의원님도 잘 보세요. 이 숫자들을 나열을 했거든요. 4개의 숫자를. 이 숫자의 의미를 한동훈 대표는 모를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인지 아시겠어요? 저게 아마 이제 추직 몰수에 해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 수익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7,886억이라는 거는 이제 검찰에서 대장동 사업의 수익액 전체를 범죄 수익으로 보고 예. 그걸 이제 추직 몰수를 청구를 했는데 판결문에서 인용된 건 아마 마지막에 나와 있는 1,182억인 것 같아요. 그 중에 482억만, 1,182억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예. 그 중에 뇌물성 말하자면은 이제 배임액에 해당하는 473억인가요?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몰수 추징 그 판결을 내렸잖아요. 근데 이제 박범계 장관이 오늘 오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봤더니 한동훈 전 대표가 판결문을 안 읽었다. 판결문을 안 읽고서 일종의 이제 그 법리적인 그런 판단과 지적이 아닌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예. 이 주장을 하면서 저 숫자의 의미를 모르는 거 아니냐. 판결문 자세히 읽어보면 저 숫자가 일부는 과장돼 있거나 일부는 검찰의 주장일 뿐이거나 일부만을 이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이 토론을 하려면 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아까 이제 깐족거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예.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토론하자고 하면 난 토론 안 하겠다. 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공손하겠다고 하는데도 또 저렇게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토론을 하겠다는 건지 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또 다른 게 요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글쎄 뭐 박범계 의원이 보기에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을지 한동훈 전 대표의 좀 아니, 특유의 그런 게 있죠.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저런 건 온 국민이 알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사실은 1대 180으로 싸웠고 예.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사실은 정말 선두에서 온 그 몫을 다해서 싸웠고 예. 그다음에 또 당대표가 돼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 당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은 그렇게 지금 파이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애티튜드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서 애티튜드가 넌 안 좋으니까 토론 안 하겠다 말하는 건 사실상은 토론을 안 하겠다는 핑계거리가 되는 겁니다. 안 하겠다. 그런데 예. 공손하겠다고 했는데 공손이 아니고 태도를 이야기했는데 왜 공손이라고 해요? 태도가 공손 아닙니까? 나는 이 맥락도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 저는 그래서 정말 빨리 두 분이 성사가 돼서 MBN 뉴스바에 대해서 유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음 주에 안 나올 테니까 두 분이 나오셔서 토론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